미국 캘리포니아 가정법 전문 변호사님 모시고 자, 두 번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부양료라는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라서 오늘 미국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어떤 내용으로 좀 도입이 되면 좋겠는지 참고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호사님, 배우자 부양료라는 게 어떻게 정확히 의미가 뭔가요?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가 경제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의미예요. 계속 돈을 다달이 받는 거예요. 용돈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 배우자 부양비로 30만 불, 40만 불 받아요. 3억, 4억?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돼요. 네. 이왕이면 경제력이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거를 몇 년간 정도 받습니까? 빵년에서 5년 사이는 판사의 재량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경우는 어제 결혼했으나 애가 나왔을 수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혼 기간은 진짜 하루 이틀이야. 근데 배우자 부양비는 몇 년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를 데리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판사의 자량에 맡겨요. 근데 5년에서 10년 사이일 경우에는 결혼 기간의 반이 적당하다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아, 부양 기간이요? 그렇죠. 그러면은 10년을 했으면은 5년을 부양하고 20년을 결혼했으면은 부양료를 10년을 줘야 되는 거네요? 아니에요. 10년까지만. 10년까지만. 10년이 넘어가면 아, 네. long-term marriage라고 해서 네. 이 사람들은 평생 배우자 부양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평생? 근데 판사 재량으로 오. 케이스마다 다르게 네. 평생을 줄 수도 있고 네. 좀 짧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재판 상황에서 부양료를 몇 년 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사안이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런 케이스가 억울하단 말이에요. 남편은 이제 의사를 만들려고 막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어. 근데 의사가 되자마자 바람을 피워갖고 이혼을 해요. 이제부터 돈을 곧 수천만 원씩을 벌 텐데 지금 이혼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걸 대가를 못 받잖아요. 재산 분할로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딱 그런 판례가 있어요. 네.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진짜 여자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온갖 지병을 얻어가면서 남편을 고학생에서 의사로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바로 간호사랑 바람이 나는 거예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네. 고생을 해서 뒷바라지를 했으면은 그거에 고마워해야 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안타깝죠. 네. 여자분이 너무 억울했던 거야. 이제까지 경제력을 쌓기 위해서 모든 내조를 해왔다. 심지어 네. 생활비도 다 벌고 애들도 다 키우고 얘는 공부만 하게 집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럼 그 번 돈 다 내가 가져야지. 그렇죠. 네, 네. 대법원에서 안 된디야. 왜냐면 뭐가 안 된대? 뭐가 안 되냐? 그러니까 future income은 에셋도 아니고 배우자 부양비를 주는 기본이 뭐가 되냐면 결혼 기간 중에 어떤 스탠다드로 살았는지. 네. 그러니까 결혼 기간 중에 나는 못 먹고 헐벗으며 내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만큼밖에 못 받아요. 엥? 이혼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남자가 버는 거를 기준으로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혼하는 정도 수준에서만 쭉 살게 해주는 것이지. 그만큼 앞으로 비슷하게. 많이 버는 것만큼 살게 해줄 아니에요. 수는 없다. 그렇죠. 호화스럽게 살면 호화스럽게 살수록 그렇죠. 부양료가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내가 막 뼈 빠지게 고생해서 그렇게 한 거는 오히려 안 좋은 거네요. 그래서 또 네, 판례가 있는 네. 게 밥 먹고 안 쓰고 모았어. 네. 그러면 이런 모은 돈도 고려해요. 그러니까 그건 다 다행이다. 썼어야 되는 건 네,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좀 아까 그 대법원 판례처럼 쓸 게 없었어. 왜냐하면 고학생이니까. 그렇죠. 네. 얘 뒷바라지 하느라 애들 뭐 먹이고 학교 보내면 끝났어. 그럼 손가락 쪽쪽 빨면 쪽쪽 빠른 채로 사는 부양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좀 그렇다. 네, 미국이 뭐 그거 다 합리적인 건 아니네. 그 대신 네. 다른 거는 처음부터 두 사람이 싸울 때 이렇게 해서 싸우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네. 이쪽에서 만약에 시간당 1,000불짜리 변호사를 3명이나 끌고 나왔어요. 네. 근데 와이프는 300불짜리 하나 데리고 나왔는데 어. 아무리 봐도 얘네 이제 성향을 보면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갈 케이스다 싶으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00불짜리 변호사들하고 싸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선임할 수 있게 변호사비도 대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정말 부러운 게 부인이 이혼 소송을 청구를 하면 사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생활비를 당장
못 받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부양료를 좀 달라고 사전 처분을 우리도 똑같이 신청을 합니다. 근데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게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들을수록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다음 이야기 너무 기대되고요. 해외 기사에서 많이 보는 혼전서약제도 있잖아요. 그거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